나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9년 동안 제조공장 법인장으로 근무했다. 관리자로서 공장 직원, 사무실 직원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생활 습관을 넘어선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낸 차이를 매일 마주하게 됐다. 그중 크게 와 닿은 5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첫 번째는 낮잠 문화다. 점심을 먹고 나면 생산 현장은 나무에 매단 해먹이나 공장 바닥에, 사무실은 이불 펴고 책상 밑에 모두 눕는다. 한국에서는 근무 시간에 바닥에 누워서 잔다는 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베트남에서는 당연하고 흔한 일이다. 그러나 점심때에도 일하는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다. 짧은 낮잠은 게으름이 아니라 더위 속에서 오후를 버틸 힘을 주는 생활의 지혜다. 지금은 나도 낮잠이 없으면 오후 근무가 힘들어졌다. 두 번째는 아침 쌀국수다. 베트남 사람들은 출근길에 다양한 쌀국수 한 그릇을 꼭 챙긴다. 분짜퍼, 미엔국수 종류도 다양하다. 그래서 회사에 도착해서 일하기 전에 반드시 먹는다. 심지어 일요일 아침에도 베트남 가족들은 아침을 직접 하지 않고 쌀국수를 밖에서 사 먹는다. 한국에서는 아침을 빵이나 커피로 간단히 때웠는데 여기서는 아침을 든든히 먹는 게 기본이다. 나도 이제 숙취해소는 든든한 쌀국수가 없으면 허전하다. 세 번째는 사과하지 않는 문화다. 즉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핑계를 만드는 것이다. 결국 마지막 핑계까지 거짓말로 밝혀지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거나 회사를 그만둔다. 베트남 생활을 하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다. 결국 나는 집에서 짜증 아빠 남편 되었다. 직원들이 실수를 해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사과 한마디면 끝날 문제도 여기서는 사과가 나오지 않아 갈등이 커진다. 이유가 있었다. 베트남에서는 사과를 곧 잘못 인정으로 받아들인다. 잘못을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전쟁을 겪으면서 형성된 역사적 배경과도 연결된다. 과거에는 작은 잘못도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에 실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게 일종의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관리자로서 보면 사과 한마디면 해결될 문제가 쌓여버리니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많다. 네 번째는 현금 문화다. 베트남은 여전히 현금 거래가 중심이다. 대도시에서는 은행 거래와 뱅킹이 활발하지만 조금만 소도시로 가면 여전히 현금이 기본이다. 전쟁의 여파로 금융 시스템과 신용 거래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 쇼핑에서도 배달원이 물건을 가져오면 먼저 상태를 확인한 뒤 현금을 건네는 방식이 대세다. 한국처럼 카드나 간편 결제가 아직은 보편적이지 않다. 그래서 나도 지갑에 베트남 현금을 항상 가지고 다니게 된다. 특히 운전할 때 교통경찰 단속을 대비해서 5번째는 현장 확인 문화다.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을 사면 매장에서 바로 박스를 열고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문제가 생겨도 판매자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확인하는 게 일종의 자기 방어가 된 것이다. 나도 지금은 무선 청소기를 사면 매장에서 바로 전기를 연결해 작동을 확인한 후에야 구매한다. 낮잠, 아침 국수, 사과하지 않는 문화, 현금 거래, 그리고 현장 확인. 어떤 건 내가 따라하게 됐고 어떤 건 여전히 답답하다. 하지만 이 차이들이야말로 베트남에서 9년 동안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과 매일 부딪히고 배워온 현실이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나, 이제는 한국에서 바뀐 내가 적응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